안녕하십니까, 오정환입니다. 2022 정규체육 강의 계획 부분 들어가자. 자, 일단 강의 소개 간단히 하면 개념 중심 강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념 중심, 개념 부분. 자,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는 수업 부분이 개념 중심인데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실 부분이 있으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 문자나 언어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이나 아니면 그걸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의 개념 부분을 확립을 하죠. 그럼 그 개념과 관련된 부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제목책이 있지? 큰 제목이나 작은 제목, 제목책의 부분이 아래 내용 부분을 포괄하는 성격 부분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제목만 잘 뜯어봐도 그 내용 부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그 제목 부분의 순서 부분을 잘 결정해서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수업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정확히는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수업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영역 부분, 각 파트 있지? 생리학, 학습, 심리, 사회 등등과 같은 부분에서 그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수 과목과 관련된 평가 요소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 요소 중심으로 기억해야 될 모든 부분 한번 정리해보는 부분이 개념 중심 강의 부분이네요.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영역별로 기초 개념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역 부분 하면 임용체육이니까 생리학, 학습, 심리, 사회, 건강교육이나 체육교육론, 그 다음 평가통계, 체육사 원리 이 부분 갖고 시험 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영역 안에서 각 기초 개념 부분이 있을 거고, 만약 생리학이면 에너지원의 이해,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하 부분에서도 상위 제목에서 하위 제목으로, 또 하위 제목에서 그 다음 제목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실에서 기억해 놔야 될 부분, 그 기초 개념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목 체계별로 수업하거나 학습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신과 대화를 하게 돼 있고, 그 대화의 방법 부분은 주로 물어보고 답하는 거, 질문답 과정이겠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억 부분에서도 질문답 과정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해하면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제목 체계별로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회상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쉽게 암기가 된다라는 부분은 왜 그렇게 쉽게 암기가 되냐면, 나중에 전체 내용도 다 암기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목 체계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또 순서적으로 기억되고, 또 다른 과목과도 융합 문제, 이체 통합 문제, 지금 문제를 내다 보면 어차피 교사학습 상황에서 대화나 여러 가지 상황 부분에서 심리 사회가 묶이든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묶이든 그렇게 묶이는 형식 부분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제목 체계별로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에 들어가는 습관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영역별 이해, 암기, 적용 능력, 그래서 이해하거나 그 부분도 암기에 쓸 수 있으니까, 또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부분은 암기된 거 이상 어떤 부분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해, 암기, 적용 능력 부분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능력이고, 그 부분이 한꺼번에 키워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고, 1, 2월 달에 강론, 결혼서 수준 부분, 굉장히 많은 양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 1, 2월 달 부분이네요. 이전 5, 6월 달 정도 부분에서 좀 아는 상태 부분에서 다루어보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5, 6월에 많이 편성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1, 2월에 편성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동기가 높잖아. 그 상황에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이해하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암기하고 적용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1, 2월에 배치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하잖아, 내용이. 그럼 그 부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부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조도 부분에서 그 암기하는 능력 중심으로 수업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엔 오류알 메이킹 맥 부분에서 적용 능력, 그래서 강론이나 구조도에서 봤던 내용 부분, 질문답 과정으로 논리적 체계 부분으로 마인드맵 부분을 구축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개념 문제 부분이나 아니면 기출문제 있지? 그대로 보면 별 의미가 없죠. 기출문제 동형 문제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거기서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와 같은 부분, 확장형 문제 부분까지 다루게 되는 부분이 오류알 문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각 과목에서 전체에서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부분에서 전체 부분으로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제목 체계별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부가 끝이 있어야 되잖아.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을 때는 그 끝이 쉽게 보이지만 너무 단 것만 쫓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 운에 의해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도를 지켜나간다.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또 임용시험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이해력, 통합, 융합 능력, 전년도 기출문제 보면 특히 융합, 통합형 문항 부분이 많지. 그럼 교육과정 부분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니까 교사 능력 부분도 아니면 지금 시대적 상황 부분도 융합, 통합 능력, 바꿔 얘기하면 인문, 자연과학, 아니면 우리 체육교과로 얘기하면 인문이나 자연과학이나 예술적 측면 부분까지 통합하는 능력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제목 체계별로 마인드맵을 구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부분이네요. 어떤 일부분만 요령을 피워서 암기한다. 그 부분이 시험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겠어. 그러니까 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가 재밌게 1년 동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각 과목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재밌으려면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서 우리가 1, 2월 달에 맥 강론이나 구조도나 메이킹 맵 부분, 이 부분들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하네요.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PC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거나 반복해서 보기도 좋죠. 일단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 지하철에서 책을 꺼내서 본다라는 과정이 얼마만큼 많은 부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근데 자기가 핸드폰 꺼내놓고 보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지금 시대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방식 부분이고, 지금 시대 부분인 언택트 시대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핸드폰이죠. 저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을 확인할 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핸드폰 부분이네요. 왜냐면 자료 부분을 핸드폰에 다 넣어놓는다라고 얘기하면 필요한 부분, 찾기 부분도 서치 기능을 이용하면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나중에 필요하겠지. 이 부분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부분도 또 매번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와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 학습 능력에 많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추가해야 되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또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저는 개념 중심 수업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괄의 의미는 우리 나중에 포괄형 스타일이나 포괄의 개념 부분, 모형에서 포괄성 부분이나 학생 수준 관계없이 포함할 수 있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응용되는 부분까지 개념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서 수업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시험 부분을 몇 번 봤던 사람도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라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고, 처음 접하는 사람 부분, 이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구나, 공부 부분이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개념 중심으로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강조하고 포괄적 수업의 형태 부분이 되는데, 이 개념 중심 강의 부분이 월별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
일단 맵 강론에 해당하는 1, 2월 파트 부분이네요. 자, 1, 2월 강의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역별 이해중심 강의 부분이다. 우리 영역 부분 하면 이제 앞으로 쉽게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내용과 교육학 부분으로 구분한 부분이고, 정확히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전체 영역 부분 한꺼번에 보면 생리학과, 운영학습, 심리, 사회나 건강교육, 체육교육론이나 평가, 통계, 지역사, 원리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맵 구축하는 부분이 1, 2월에 해야 될 가장 많은 일인데, 일단 마인드맵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알고 있는 학습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파트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공부 방법인데, 그 부분을 개념으로 포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인드맵이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결국 머릿속으로 지도를 만들면 포인트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지점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포인트 지점을 만들어 놓는 부분이네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상위 제목, 체계, 하위 제목, 중위, 하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게 지도처럼 만들어지니까 마인드맵 부분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럼 지도처럼 연결이 되려고 하면 각 제목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제목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문항 출제되는 부분에서 기입형 부분이 아니면 쓰기 대부분의 문제 부분이 다 제목 수준의 얘기들이야. 그래서 제목 부분이 암기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쓰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 그래서 1, 2월 강의가 각 개론서를 종합한 포괄적인 내용 부분, 내가 1, 2월 강의는 전년도 매달 강의, 5, 6월 강의 내용, 그래서 각 개론서를 종합한 포괄적인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생리학 부분에서 맵 운동생리학 강론 부분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어떤 책 부분의 내용 부분도 모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용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 부분은 그만큼 각 개념 뜯어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서 1, 2월 강의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시간 부분을 투자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또 마찬가지 자기주도 학습 강좌지 개념 이해하고 모바일 통한 체계적 정리 부분인데, PDF 자료 부분을 주다 보면 자기 핸드폰 부분이 애플 ISO를 운영체계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면 안드로이드 계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제가 아이패드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PDF 노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뭘 추가하거나 사진 자료 추가하거나 쓰기 부분이나 아니면 읽기 부분이 가장 수월한 부분이 PDF 노트 부분이네요. 또 핸드폰은 또 삼성 계열 부분을 쓰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이겠지. 거기서는 이지 PDF 리더 부분을 쓰네요. 이지 PDF 리더 부분, 이 부분도 아이패드 부분의 PDF 노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 부분을 갖고 있고, 아마 보기나 찾기나 추가하기 부분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둘 다 유료 앱이에요. 그러니까 무료 앱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쓰면 되고, 광고 보겠다 그러면 광고 보면 되지. 하지만 젊어서는 투자도 결국은 능력이네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에 공부 안 해도 펜은 새 거 샀잖아. 그리고 좋은 거 썼죠. 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핸드폰도 1년 공부할 거면 액정 큰 거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벌면 그 부분 하면 되니까 그와 같은 식 부분으로 좀 체계를 갖춰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펜이나 노트를 사고 끝내면 안 되잖아, 그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고민해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그 방법론은 조금 더 밑에서 얘기를 하고, 일단 영역별 이해중심 강의니까 영역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 생리학과, 운동학습, 심리, 사회, 건강교육, 체육교육론, 평가, 통계, 체육사, 원리. 이 부분도 머릿속에 안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 임용시험 출제 과목이 뭐야? 머릿속에 한번 대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리학과, 운동학습, 심리, 사회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물론 나오겠지. 네, 그 다음 부분 한번 생각해보자. 생리학하면 생리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리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지 부분을 너무 안에 들어가서 사실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적어도 앞으로 생리학이다라고 얘기하면 에너지원에 의해 근육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내분비계, 일파 에너지 소비, 운동, 처방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에너지원 부분이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또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부분, 구조와 관련된 에너지 생성 체계, 운동 중 어떻게 되고 트레이닝 후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이라는 걸 해보잖아. 자, 생리학 부분은 아무래도 몸이니까 유기적 관계겠죠.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연상,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언어적인 용어로만 떠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효율적이진 않겠지.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네요. 생리학은 솔직히 그림만 잘 이해해도 전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이용한 생리학 구조의 이해고, 또 생리학은 구조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각 부분 계에 대한 구조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 논리야, 운동 중에 어떻게 될지, 일정 기간 트레이닝 한 다음은 어떻게 될지 부분과 같은 부분은 또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생리학과 관련된 과목 부분은 용어의 생소함이 있어. 안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정확히 생리학에서 많은 공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 없고,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와, 생리학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 부분 들 수 있겠네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이 되면 나중에 암기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엔 기억도 또 그림이나 도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영역이네요. 하지만 배울 때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처음 배울 때만 난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리학 부분이네요. 그래서 생리학 배울 때 1, 2월 달에 구조도 1단계 정도, 그러니까 제목체계 정도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 암기할 걸 좀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1, 2월 달에 배우게 되는, 자, 운동 생리학, 강론 파트 부분이네요. 자, 강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원의 이해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자, 이와 같이, 구조 운동 중 트레이닝 후, 구조에서 ATP, PC, 젖산, 유산소, 젖산 체계와 관련해서는 탄수화물 많을 이용하고 무산소성 해당 과정, 최종 산물 젖산, 즉 젖산 체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탄수화물 많을 이용한다,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산소성 해당 과정, 자, 무산소, 유산소, 산소 이용하지 않고 당을 분해하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 생성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부산물, 젖산 부분이 형성이 된다. 그럼 이 말 3개로 젖산 체계 전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탄수화물 많을 이용한다, 무산소성 해당 과정, 최종 산물 젖산. 그러면 이 정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1월달 부분에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지. 1, 2월달 강의 부분을 하면서 이 정도 부분이 암기가 돼 있다 그러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자기가 탄수화물 많을 이용한다 그러면 근그리코겐, 강그리코겐, 이거 분해되려면 어떤 호르몬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 에피네프린, 카테콜람 이런 식으로, 자, 에피네프린, 놀에피네프린, 북과 카테콜라민, 칼슘, 칼모들린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얘가 있어야 다음 고민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연상이 됐다 그러면 다음 부분이 연상이 되겠죠. 근데 그걸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수준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요 정도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목 체계만 암기가 돼 있으면 자기가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상위 제목에서 그 다음 제목에서 그 다음 제목에서 얘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돼서 다음 부분이 나오고 또 그 다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암기하자라는 얘기 부분이고, 자, 1, 2월달 강의 강론 파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림이나 도표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얘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관련된 에너지 생성 체계 부분에서 ATP, PC 체계 부분, ATP, PC 체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도 전반적인 신체, 체순환이나 폐순환 계열 부분에서 그 근육계 안에 들어와서
그 근형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ATP P시계를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와 관련된 그림 체계 부분을 이해해 나가면서 내용 부분을 이해해 나간다라는 얘기 부분이네요. 그래서 좀 방대한 내용 부분이 다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1, 2월달 강론 강의 파트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운동 역학 부분이네요. 운동 역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역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략보다도 암기해야 되는 내용 부분이 훨씬 더 적네요. 기본적으로 큰 제목 체계도 기초 지식 부분을 한 상태에서 운동학적, 운동 역학적 분석,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력학적 분석, 이 정도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어렵다 생각하는 부분은 계산 문제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야. 근데 계산 문제 적용 부분이나 아니면 개념 적용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산 문제에서 공식을 활용하게 되는데, 공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식 유도 과정 부분이나 그 활용 부분의 제한사항 부분을 명확히 안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울 게 없네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도 다 똑같은 문제가 돼. 근데 그 공식과 관련된 부분도 암기하고 또 상황 테마에 맞춰서만 문제 푸는 연습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적용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또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정량적, 정성적 분석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 부분을 자기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적용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자신이 책에서 봤던 내용만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역학 부분과 관련된 기본 개념 명확히 하고 공식 유도 과정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 부분이 있는 부분 확인해 나가면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영역 부분이 운동 역학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학습 심리 부분이죠. 재학습 심리 실천 부분. 이 방대해요. 내용 부분이 굉장히 많아.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 부분이네요. 암기해야 될 내용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깊은 내용이 아닌데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 부분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고 또 어디는 명확히 암기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봐야 잊어버리지도 않고 암기도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네요. 그건 운동학습 심리나 사약 마찬가지 부분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은 결국은 수험생이 부지런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임용에서 구력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부분인데,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복습 체계 부분에 운동학습 심리나 사회학을 넣어놓고 본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영역 부분이다. 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또 생략하다 보면 생략 재밌으니까 운동학습 심리나 사회학 버리고 또 생략만 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한 2주, 3주 지나다 보면 운동학습 심리나 사회학이 머릿속에 가물가물해 보이지가 않아. 그와 같은 상황 부분만 막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 사회학 부분이네요. 심리사회. 그 다음에 이제 건강교육은 생리학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생들 건강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그쪽 부분은 기본 개념 세우고 나중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 정도 제시해주는 부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처음 공부할 때는 생리학과 운동학습 심리 사회학 이쪽 부분에 치중하면 되겠네요. 생리학에 조금 더 치중해서 건강교육을 봐야 되는 시기 부분이네요. 1, 2월이. 그 다음엔 체육경론이지. 체육경론과 관련된 부분,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체육경론이네요. 우리는 이념적, 문서적, 실천적, 원천, 사조, 모형, 통합 부분이나 우리가 1차 교육과정부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문서적 수준, 그 다음에 실천적 수준 부분에서 인식론, 내용지도, 수업 운영, 모양, 체육성 모형이나 스타일, 전략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실천적 수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체육경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현행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념적, 원천사조, 모형, 통합이나 실천적, 인식론, 내용지도, 수업 운영, 모형, 스타일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 부분에서 수업 상황 예로 뭐 종목을 들어서 아니면 수업 상황을 들어서 아니면 연간 계획, 단원 계획, 교사학습 과정안 이런 건 다 형식이고 공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고 어디는 이해해야 되고 이 영역만 구분된 다음에 자, 복습 체계 부분만 명확하게 돼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없네요. 형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가끔 보다가 이건 암기했다가 또 시험 볼 때 되면 까먹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지. 제목 체계되어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 체육 경능 부분이네요. 그 다음엔 평가 통계 부분인데 평가 통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재밌어요. 또 과학적인 부분이고 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 지식에 조금 친숙한 사람들 또 역학 부분 풀 때 그런 거 재밌어하는 사람들 이 부분은 쉽게 평가 통계 부분을 넘어가는데 왜 어려울 것 같아? 처음 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저희가 뭐 대학 교육과정 부분에서 평가 통계 부분을 봤어도 구체적으로 뭐 통계적 기법 부분을 뭐 활용한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좀 쉬워질 수 있네요. 그래서 평가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타당도의 신뢰도의 개념, 즉 중거지형, 규준지형 평가에서의 타당도 신뢰도 더 넓게 하는 객관도 부분까지 자, 그 부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이해,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평가 부분을 이해하는 것 또 평가 부분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니까 수업 상황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행평가 방안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없고 또 기술 추론 통계 부분 통계 개념만 잡히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수업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평가 통계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체육사 철학 이것도 좀 귀찮겠지. 서양체육사, 한국체육사 자 시대사, 사상사, 인물사, 종목사 출제되는 건 쉬워. 출제되는 건 쉬운데 전반적으로 내용 부분을 다 공부하고 암기해야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출제 형태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내용이 많다. 쉽게 공부하자면 내용이 별로 없지만 자 정확히 자기가 이쪽 부분에서 어떤 문제도 벗어나지 않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내용이 많아져요. 자 아무래도 역사 얘기잖아. 근데 역사 얘기는 재밌잖아. 그래서 서양체육사나 한국체육사 부분의 시대적 흐름 부분을 잘 아는 상태 부분이면 또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행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도 되고 공부를 좀 재밌게 잘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철학 파트 부분은 현행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 부분이기 때문에 뭐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차피 철학 부분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육교육 철학이나 아니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뭐 스포츠 윤리 부분 출제 형태도 뭐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도 제목 체계 또 순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1년 시험 준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냐면 꾸준할 수 없잖아. 사람이 꾸준할 수 없는 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의문을 갖거나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거나 자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야. 꾸준하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달마다 재밌어야 되잖아. 1, 2월 달 이렇게 바빴는데 또 3, 4월 달에 똑같은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1, 2, 3, 4, 5, 6, 7, 8 부분에서 자신에게 공부 재미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자신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자, 그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면 알아. 수험생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를 통제한다라는 사람 부분 그럼 1년 부분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절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신을 통제하는 시간 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가 재밌으니까 일찍 일어나지. 근데 늦게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늦게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공부가 정말 재미없으면 그럼 시험 준비 오래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자신을 계속 준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공부하는 부분도 똑같은 장소일 필요 없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잘 안 되면 밖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공원에서 하는데 잘 안 되면 커피숍에서 할 수도 있고
독서실에서 할 수도 있고 뭐하고 자신을 하여튼 저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는 것,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자기가 자신의 하루 일과 보내는 부분의 성실함 아니면 만족감 이런 건 다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1년을 보낸다라고 얘기하면 의외로 재밌을 수 있고 정말 재밌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공부하면서 자 그 삶에 고맙다라는 얘기 부분도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뭐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자 학습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 PDF 파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PDF 파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쉽게 여러분 뭐 작년 제공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빈칸을 좀 적게 줄게요. 그 칸 채우는 부분과 관련해서 강론 부분에서 예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문 내용 부분에서는 대부분 좀 안 지우고 자 정리해야 될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최소한 한정시킬게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자 제공되는 뭐 강론이나 구조도 부분이나 메이킹 맵 부분은 내가 다 편집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면 바로 내용 부분을 자 계속 개정 수정 부분 해서 올려주겠네요. 자 모바일 활용하라고 얘기했고 자 적어도 뭐 PC보다는 타블렛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고 핸드폰 이 두 가지는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기가 지금 뭐 모든 핸드폰이 보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는데 해상도 부분과 관련된 부분 생각해보고 아직 투지 부분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바꿀 필요는 있잖아, 그치?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하나 갖춰놓고 거기에 제공되는 PDF 파일만 집어넣어도 굉장한 자료가 돼요. 그 부분 참고하고 보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론도 구조도 또 그다음 메이킹 매 이거 다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문제 부분까지 그다음엔 뭐 태블릿 활용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 내용, 뭐 첨삭 내용이나 관련 자료나 기출 자료 여러 가지 부분 다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방식하고 똑같지. 필기한 내용 부분 있으면 뭐 타이핑을 쳐서 넣을 수도 있지만 필기한 내용 사진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쪽 부분에 어떤 자료 뭐 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스크린샷 부분이나 사진 찍어 놓은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 가져다가 쓰면 되지. 이 부분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갖다 쓰면 되죠. 자 그럼 내가 나중에 그 그림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 있잖아. 내용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얘는 내가 찍었던 부분을 없앴나 그래갖고 지금 없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넣을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 아무거나. 자, 그러면 자, 내가 뭐 이와 같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샷 부분 만들고 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중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내가 조그맣게 찍은 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딱 쓰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네. 자,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뭐 사진 자료 부분을 자,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그래서 개론서 보다가 사진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우리 개론서 내용도 PDF 파일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보다가 그거 스크린샷 자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서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내용 부분 스크린샷으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은 이제 활용법을 알아야 되니까 능동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네요.
시간 세분화해서 아까 봤던 부분에서 전체 제목 수준만 한번 훑어보면서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 부분 내용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하위 개념 부분과 관련된 부분 띄워놓고 그다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 부분으로 일단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안 부분을 좀 생활에서 익숙하게, 왜냐면 뭐 저희가 핸드폰에서 카톡하든 그 부분에서 핸드폰에서 공부하는 부분으로 이 습관 부분 바꾸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아까 1단계 마인드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부분도 여러분들 암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그 부분 영상 찍어주면 그 내용 부분 영상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귀로 들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책이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약속이 되잖아. 약속이 되면 내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좀 쉽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영상 자료 부분도 따로 제공해 드릴 생각이네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개괄적으로 한번 보자. 뭐 3, 4월 달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1, 2월 달에 강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개론서 수준의 내용 부분이다. 가장 많은 내용 부분을 다루게 된다. 그럼 3, 4월에 그 부분을 좀 추려야 되겠지? 그래서 암기 중심 강의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자, 맥 강론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정리죠. 정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구조도야. 그래서 맥 구조도가 맥 강론 요약 노트 성격 부분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그럼 뭐 강론만 보지 구조도는 뭐하러 봐? 근데 강론은 생략만 봐도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겠어. 근데 구조도 부분은 그걸 많이 줄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볼 수 있겠지. 그럼 빨리 보지 뭘 많이 봐. 보고 성격이 다르지. 내용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방대한 양을 봐야 되는 공부의 형식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줄여서 자 빠르게 반복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추려놓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노트에 만들어. 그걸 정리해 놓는 거잖아.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전공체육에 대해서 노트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맥 구조도 부분을 제공해 준다. 이건 기본 노트지. 왜냐면 수업만 들으면 여러분들 노트가 되는 거지. 수업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의 자료가 되는 거지만 수업을 듣고는 여러분들의 노트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노트가 되면 그 노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사진이든 타이핑이든 뭐든 기출문제 부분이든 각 부분에 추가해서 내용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 4월에 구조도 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맥 구조도 자 이해하다 보면 제목책으로 빠르게 보니까 암기도 빠르겠지.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오는 인지학습, 선행조직자의 개념으로도 얘기하네요. 자, 이건 암기 회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 겹치지. 그래서 PDF 파일 마찬가지로 구조도 제공이 되고, 추가하는 방식 한 번만 1, 2월 달에 익숙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롭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자료 부분이 되겠네요. 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의 내용 부분을 실어달라고 요청을 해 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 해갖고 또 자료 바꿔서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처음에 핸드폰 활용 부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자 효율적으로 마인드맵 구축하는 방법 부분 그거 얘기해 가면서 3, 4월 강의 부분 이루어질 거고, 특히 회상 능력 부분을 많이 강조할 거, 머릿속으로 띄우는 건 많이 보는 거에서 많이 머릿속으로 띄우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는 부분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구조도 거의 완성. 그래서 나는 암기 부분을 많이 시키는 것 같지만 많이 안 시켜. 제목책의 1, 2단계 정도까지 암기를 시키고 나머지는 이해하는 부분으로. 근데 공부한 사람들 보면 막 전체 내용 막 다 떠올리고 얘기하고 막 하죠.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제목책으로 공부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떤 노력 부분에 의해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제목책의 순서 부분 논리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쉽게 암기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의도적인 암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다 보면 반복해서 많이 보니까 자동적으로 암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그래서 이해했고 암기했으면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되겠죠. 이제 실질적 문제 적용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배경이 있어. 전체 내용을 본 강론이 있고 그 줄여서 구조도로 봤는데,
일단 메이킹맵 통해서 정확한 암기나 이해력 부분에서 질문답 과정으로 다 에피소드를 바꿔주네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의 개념 이해 문제 부분이나 아니면 기출문제 동형 문제 부분, 활용 부분을 보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네요. 자, 만약에 뭐 에너지원의 이해, 아까 뭐 젖산책으로 만든 ATP 피시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럼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 뭐 제목 체계별로, 하위 제목 체계별로 정리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유학적 성격을 갖고 있지.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념 이해할 수 있는 문항 부분, 자,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다 보면, 자, 그 파트에서의 기출이나 동형 문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파트 부분에 대한 각 연도 부분에서 했던 부분에서 영역 확장 문제 부분까지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 자, 우리 월 강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야. 이제 문제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세워둬야 될 부분이 개념 문제하고 그 다음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문항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까, 어디까지 출제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 동형 문제 자기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제목 체계별로 보면 출제된 부분에서 이전 단계 제목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더 들어가서 다음 단계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같은 단계는 동형 문제니까 자, 그 부분에서 출제될 부분을 자기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지. 그게 제목 체계별로 상위, 하위 부분으로 돼 있으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생각 부분이 자유롭게 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1, 2월 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목 체계별로 정리를 잘 해두는 거. 자,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이해했다, 한 달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시 똑같아지고 똑같은 거 뭐 반복해야 되고 이거 말고 한 번을 공부를 해도 정확히 내가 어디까지 공부되어 있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그 내용 부분, 자,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 주의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5, 6월이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7, 8월 문제풀이로 넘어가고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 이해 문제, 기입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주의할 거고 강의별 적용 응용 문제는 거의 모의고사 수준의 문항 부분이네요. 난이도를 갖고 있는 부분 다 해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다 맞으면 좋겠지만 문제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마찬가지로 걸리네요. 그래서 오답 정리가 가장 필요한 거야. 이거 만약에 모든 시험에서 오답 정리해야 된다는 건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근데 오답 정리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지. 그럼 오답 정리 부분 자기 구조도 부분에 틀린 부분과 관련된 부분 사진 찍어 집어넣어. 그리고 공부할 때 반복해서 봐. 왜 내가 틀렸을까 반복해. 그 부분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필요 없어. 그러면 또 그 사진 지워.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자, 그래서 오답 정리 부분 구조도에 해버릇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쉽게 적용되는 영역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이제 구분이 되고 자신 부분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모의고사 봐도 점수 부분이 맨날 똑같은 사람이 있고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차이예요? 그래, 이 똑같은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100명이 공부를 한다 1등에서 100등까지 있잖아. 똑같은 사람한테 수업을 들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어려워하는 부분하고 쉬워하는 부분이 개인마다 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 그걸 해결해야지. 피해 갖고는 해결이 안 돼. 인생에서 어떤 부분도 피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자기의 강점이 돼. 어떤 사람이 계산 문제 계속 틀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틀리겠다 안 해. 어떤 사람이 계산 문제 계속 틀리는데 계산 문제만 연습해서 나중에 보니까 모든 계산 문제에서 자, 정확성이 100%가 돼. 그게 사람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야. 공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어려운 파트 이거부터 해결해 나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 피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자신이 어려운 파트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때 문제만 풀면 안 되겠지. 구조도 반복 해상 하면서 암기 적용 계속 해야 되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암기 적용이니까. 그러면서 동영 문제도 계속 익숙하게 반복해서 봐야 자 문항을 푸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90, 11 모의고사를 보게 되네요. 대체적으로 한 10회 모의고사 정도 부분으로 정리를 하게 됐고 그 해에 따라 틀리겠지 또. 문항 분석하면서 구조도 갖고 확장을 할 것 같고 또 구조도 갖고 확장을 해야 영역간 융합, 다른 영역간 통합된 문제 부분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문제만 풀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는 게 있어.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메이킹 맵 부분 했던 부분을 갖고 전체 영역 부분을 한번 복습해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머리가 그쪽 머리로 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준비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모의고사 메이킹 맵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 자 그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오답 정리야. 부족한 부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서 구조도 반복하면서 준비해야 융합 통합형 문제 부분 자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하고 넘어가겠지.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일단 시작하면 금방 흘러요. 금방 흐르는 부분에서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있잖아. 1, 2월 달 어떻게든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모든 공부의 시작 있잖아. 그쪽 부분에서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한번 체계를 세워봐. 그러면 1, 2월이 제대로 되잖아. 그러면 3, 4월 자동적으로 제대로 되게 돼 있어. 5, 6월 마찬가지 부분이고. 그러니까 1, 2월 강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강의 수가 좀 많아도 재밌다 생각해야지. 그 부분 쉽게 풀어주려고 강의 수가 많은 거죠. 아무리 뭐 내용 부분이 많아도 내가 강의 수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이겠지. 그러니까 강의 수 많아도 욕하지 말고 자 올해는 내가 기본적으로 올해야 지금 강의는 굉장히 오래 했지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올해 강의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이 모바일 강의로 한 이번이 3년차 강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어. 처음이나 그 다음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에 선이 이제 명확히 섰네요. 자, 그래서 재밌게 1년 부분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 또 정확한 자료 부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1년 믿고 가면 돼. 어떤 부분에 대한 문항이 출제돼도 내가 가르치는 내용 부분에서 빠지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암기시킨 영역 부분에서 거의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기초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얘기 부분을 좀 자세히 들으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좋겠다. 요령 피우고 그런 거 말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함께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년 강의 계획 부분 여기서 마치고 1, 2월 달 부분에서 재밌게 또 만나자. 여기까지 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